네, 반갑부터 한세구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태리 요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그, 이게 요리라는 게 요리를 하려면 우선 재료가 네, 있어야 재료들.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재료를 이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맛도 많이 달라지고 또 그 옛날부터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재료가 역시 이제 그 지방의 맛을 만들게 되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지방에 가면 어떤 게 많이 특산물이 네. 있으니까 그런 이제 음식들이. 그래서 이태리 음식의 그 재료들 이러면 제일 먼저 저는 생각나는 게 올리브유예요. 예, 올리브는 네. 뭐 이태리를 포함해서 뭐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네. 아주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잔치 때 뭐 한강 지금은 뭐 식용유라는 게 많이 발달했습니다만 예전에는 라드라 그러죠. 네. 돼지 기름 내 가지고 아, 맞아요. 예, 네, 네. 어떤 그러니까 이른바 그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아는 쇼트닝 예, 예. 그게 결국 라드예요. 어. 그러다가 이제 그 70년대부터 식용유 공장이 생기면서 이제 식용유가 나는데 실적으로 이태리 사람이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은 식용유 뭐 옥수수유 뭐 이런 거를 안 쓰고 올리브가 워낙 많이 자라는 동네니까 올리브로 이제 압착해서 많이 쓰죠. 그래서 근데 그거 이렇게 마트에 가보면 네. 엑스트라 버진 엑스트라 버진 네. 그리고 퓨어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오죠. 그 무슨 차이예요? 엑스트라 버진은 그냥 처음에 짠 그 압착한 그거라고 해서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이 다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용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그래요? 예. 엑스트라 버진은 우리가 뭐 샐러드를 하거나 그 응용을 할 때는 엑스트라 버진이 좋고요. 그리고 굽거나 튀기거나 할 때는 퓨어로 해서 뭐 약간 좀 혼용을 해서 쓰면은 훨씬 더 그 식용유의 풍미를 훨씬 더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보통 올리브유하고 같이 되는 게 이제 올리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리브를 처음에 언제 접했냐? 007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가 진토닉을 시킬 때 나는 올리브 빼고 손들지 말고 이걸로 이제 아니 저게 뭐야? 저거 대추 같은 거 이상한 거 저거 우리나라 올리브가 나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올리브라는 캔에 이제 그 절인 올리브가 들어오게 되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80년 초반에 피자를 먹으면서 피자 토핑으로 맞아요. 올리브가 깔리게 돼요. 네. 그때는 뭐 올리브가 요만큼씩 들어가서 무슨 맛인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올리브를 보면은 지중해 연안에 가면 올리브가 우리나라 저기 어디야 젓갈시장처럼 뭐 올리브 사이즈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절임 종류도 다양하고 보긴 봤어요. 겁나게 많아요. 네, 엄청 많잖아요. 그 올리브 시장 가서 시식 하나씩만 해도 배불러요, 되게. 그리고 이제 이태리 친구들이나 뭐 스페인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하고 이제 뭐 와인을 한 잔 마시면 보통 이제 우리 안주하면 뭐 좀 푸짐하게 놔야 되는데 쫀쫀하게 뭐 올리브 메달, 치즈 몇 개, 뭐 그 까나페 하기 위해서 뭐 크레카 요만한 거 몇 개. 뭐, 아씨, 뭐, 이거밖에 안 줘. 뭐 이러는데 되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걸리 먹을 때, 세찬 먹을 때, 뭐, 풋고추하고 오이 된장에 찍어서 막걸리 먹듯이 이태리 사람들도 올리브만 가지고 와인이나 뭐 이렇게 잘 마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태리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올리브나 치즈나 먹지 또 그렇지 않은 국가들 보면 되게 이제 서구권에서는 그냥 술하면 깡술만 마시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처럼 술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는 생각하는 게 안주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안주를 준비하나 했는데 그 사람들이 술 그러면 딱 술만 술. 네. 처음에 좀 이상했어요, 저희도. 제일 무식한 애들이 저쪽 그 북쪽에 있는 친구들이 뭐 보드카 많이 드시는 분들 그냥 보드카예요. 그냥 톡. 그리고 뭐 피클 주스 뭐 피클 그 신액이죠. 뭐 그걸로 뭐 해장한다 그러는데 한 먹어봤는데 여기서 잠깐 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외국 나가서 술을 저녁에 많이 드시고 해장을 해야 되는데 해장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뭐 선짓국 파는 데도 있고 콩국국 파는 데도 두 가지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니언숲 그거 드시면 속이 쫙 풀려요. 두 번째 피자 드세요. 피자 드시면은 속에 기름기가 쫙 돌면서 피자를 먹어요? 네, 속이 편합니다.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먹나 싶은데 피자를 드시면은 해장에 효과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치즈가 많이 들어가요. 아. 치즈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치즈가 음역을 감싸면서 이게 속을 좀 편안하게 다스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뭐 맨날 뭐 컵라면 갖고 와서 그 컵라면 국물 드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조식에 뭐 이렇게 가서 혹시 어니언숲이 되는지 물어보시고 어니언숲 오더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피자를 하나 드시면 제일 좋은 거는 너무 무리해서 술 안 드시는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고 네. 저도 뭐 굉장히 그 해외에서 술 많이 먹어서 힘든 적이 많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중국에서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토마토하고 네. 계란국 토마토 계란국 해서 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진짜 잘 그거 풀리더라고요. 괜찮아요. 네. 근데 뭐 그때는 뭐 다른 해장국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라도 나중에 또 중국 음식 편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중국 술하고 네. 같이 또 한번 또 그래서 이제 얘기하게 올리브를 제일 먼저 떠오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엔초비, 엔초비. 네. 그것도 희한한 물건이에요. 그거 보면 이제 요만한 캔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저게 깻잎 캔인가 저게 뭔가 하는데 따보면은 그 멸치처럼 이렇게 그 박대라는 생선이 있어요. 납작한 거. 네. 멸치인데 박대처럼 납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분할을 했나 뭐 이랬는데 이거를 이제 염장을 시킨 건데 이것도 되게 효용이 되게 많아요. 그 샐러드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파스타 위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피자 위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젓갈 종류를 쓰임새가 되게 많잖아요. 서양에는 엔초비가 우리의 젓갈로 보시면 되고 그 제주도 가면은 멸치 액젓에 삼겹살 구워서 찍어 먹잖아요. 그리고 독특한 맛이에요. 동남아 가면은 뭐 너만 소스, 뭐 피시 소스 이런 것도 보면은 뭐 월남쌈 싸 먹을 때 그거 먹고 뭐 캄보디아 가서도 보면은 이제 그런 그 피시 소스 종류가 있고 뭐 그쪽 지방은 다 그 젓갈이에요. 예. 근데 그것도 뭐 비싼 거는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월의 값이에요. 우리나라 장처럼. 네, 장처럼.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숙성시키고 다시 걸러내고 하면 처음에 뭐 1톤 만들었던 게 1년이 지나면은 뭐 800kg가 되고 1년 또 지나면은 뭐 600kg 되고 하다가 결국 10몇 년이 지나서는 한 50kg밖에 안 남고. 시간당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참 기계, 그래서 이제 왜 인류가 이런 이제 젓갈, 우리도 뭐 아까 뭐 멜젓을 제주도에서는 찍어 먹지만 삼겹살은 보통 이제 새우젓에 그렇죠. 이렇게 먹고 우리가 순댓국 먹을 때도 새우젓을 간을 맞추면 더 이제 순댓국이 맛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런 엔초비 가지고 그런 간하는 거하고 어차피 이런 젓갈 종류이기 때문에 풍미가 확 올라가요. 넣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 베트남에 한번 갔을 때 그 현지인이 김치찌개를 끓여준 적이 있어요. 지가 무슨 김치찌개를 끓이냐는데 제가 먹어본 김치찌개 중에 3번째 손가락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피시 소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미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풍미 위주로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나는 게 발사믹. 예. 발사믹은 기본적으로 그 발사믹 비네가라고 얘기를 하고 발사믹이라고 얘기하고 발사믹 식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원래 발사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15년 이상 숙성을 해야 발사믹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발사믹이라고 하는 거는 발사믹코, 뭐 발사믹 비네가 이거는 뭐 한 2년, 3년 해가지고 내려온 그런 식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보면은 거기 발사믹 글레이즈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발사믹이 오래되면 점도가 되게 끈적끈적하고 되게 또 이게 신맛과 단맛이 공존이 돼요. 그런데 이제 발사믹 글레이즈는 거기에 이제 조금 이제 과당을 첨가를 해서 그 세월의 그 인고의 세월을 뛰어넘는 거죠. 이게 와인 베이스 아니에요? 그렇죠. 포도예요. 포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막걸리에서 식초로 더 지속적으로 발효시켜서 식초로 넘어가듯이 이것도 이제 와인을 이를 계속 발효시켜서 식초가 되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발사믹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래서 이게 유명한 데가 그 에밀리아 로마노
있지만 거기 이제 모더나에서 발사믹 그러니까 아까 지난번 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창이에요. 순창. 그러니까 고추장. 그래서 이게 되게 뭐 명인이 만든 순창 고추장처럼 그 발사믹도 그 에밀리아 로마나에서 인증하는 서티파이 된 거는 15년이 숙성된 게 250ml짜리 요만한 병이죠. 한 120불, 150 유로 정도 합니다. 비싸요. 오, 비싸네. 되게 비싸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쫙 부어보면은 이게 점도가 이렇게 쭉 그게 빵 먹을 때 네. 그 오일 안에다 올리브에다 넣는 거 해서 이렇게 찍어서 예. 먹잖아요. 대부분이 그거는 발사믹 비네가. 비네가. 정말 발사믹은 비싸서 그렇게 못 주죠. 그래서 그 이태리에 가면 또 각 집에 그런 그 우리나라도 뭐 김치 이렇게 자기 김치나 장 이렇게 자랑하듯이 발사믹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문화가 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게 살라미. 예. 살라미는 그러니까 건조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살라미 특징이 보면은 지방과 향신료와 그 저육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딱 치면은 마블링 있는 것처럼 하얀색 지방이 있죠. 그러니까 지방이 많으면은 고기는 맛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소세지도 드라이하기 때문에 되게 맛있고 거기서 조금 소프트하게 간 게 그런 종류하고 비슷한 게 페페로니죠. 우리가 페페로니 피자 하듯이 피자 시키면 그거 기본적으로 그것도 살라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와인 안주에 되게 많이 나와요. 살라미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살라미 뭐 드셔보시면 한국 사람 입맛에도 잘 맞아요. 후추향도 괜찮고, 그리고 너무 그런 향신료나 뭐 유럽 가신 분들 소세지 잘못 시키시면은 향신료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 그런 분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 나중에 소세지 편 한번 할 때 그때 이제 내가 적어도 요 소세지를 시키면 실패 안 한다. 뭐 이런 거는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거 말고 이제 또 뭐 주요한 이태리 음식 재료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보타르가라고 해서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어란이에요. 일식집에 가면은 뿌려주는 거. 뿌려주는 거하고 싹 말려서 그걸 이렇게 싹 슬라이스해서 한 점씩 이렇게 주죠. 그것도 이제 파스타, 피자 위에다 이제 보타르가 이렇게 그라인더에 갈아가지고 뿌려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된 게 명란 파스타. 그러니까 보타르가고 그런 느낌을 낸 거네요. 비싸니까 요거는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짭짤한 게 염장을 시킨 거라 이게 맛있고 아까 얘기했던 프로슈토. 하몽은 돼지 뒷다리를 이렇게 소금에 절여서 염장을 해서 건조시켜서 만든 거고 프로슈토는 그 뒷다리 통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그냥 살만. 뭐 앞다리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해서 요 부위별로 또 맛이 또 틀리고 괜찮아요. 그래서 뭐 크게 차이는 뭐 날 건 없는데 뭐 방식은 비슷한데 하몽은 통째로 하고 이제 껍데기하고 다 있고 건조 과정이 좀 더 오래 된다는 거. 그리고 프로슈토는 염장을 거쳐서 바로 생햄으로 먹는 그런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그냥 재료도 뭐 우리가 뭐 요리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뭐 주요한 이제 그 이태리 요리의 재료인데 그다음에 이제 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빵 제가 어떤 기억이 있냐면 그 이태리 빵 중에서 그 샌드위치 만드는 폭신폭신한 빵이 있어요. 그게 처음에 가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해외 생활할 때, 그 옆 동네가 이태리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거기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이태리식 샌드위치 집이 있어서, 막 점심 때 사람들이 막 줄 서고 막 번호표 받고 막 그러는 데인데, 그 폭신한 빵에다가 그 에그플랜트, 그 가지, 걔네 크잖아요. 그렇죠. 그거 튀긴 거랑 닭 가슴살하고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그 햄버거 같은 게 있어요. 버거죠. 샌드위치 버거들. 그게 그렇게 그 빵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태리는 어떻게 빵을 이렇게 만들까? 파니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니니 같은데 그 이태리도 이제 빵 종류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뭐 시루떡, 가래떡, 뭐 절편 이렇게 있듯이
외국에 이제 빵 종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빵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제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그러니까 제가 빵을 먹어본 거는 이제 유럽 몇 개국하고 일본, 미국 정도 빼놓고 대부분 빵들이 맛이 없어요. 빵에 이렇게 뭐 바르다 보면 식빵 찢어지는 경우 허다하고 빵 정말 아무 맛도 없는 정말 밀가루만 나는 빵이 대부분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태리 빵 되게 맛있죠. 그래서 이제 크게 얘기하면 이제 빵 종류에 보면 이제 피자도 빵에 일본 그래가좀 들어가요. 어떤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피자는 뭐 다 아시니까 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브루스케타라고 해서 그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빵 위에다가 이렇게 뭐 샐러드도 좀 얹고 네. 뭐 햄도 얹고 소스도 얹고 해서 이제 핑거푸드를 이렇게 먹는 게 요게 스페인에 가면은 타파스라고 하는 거예요. 타파스. 그러니까 스페인에는 타파스라고 해서 뭐 올리브, 햄 뭐 이런 거 올려서 봤어요. 먹고, 예. 이 이태리는 브루스케타라고 해서 그렇게 전체 음식으로 먹는 거고, 파니니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거는 이제 햄, 야채, 뭐 허브 이런 거 넣어서 이제 구워서 이렇게 먹으면 그 겉바속촉, 그 아주 그냥 부드럽고 독특한 맛이 있죠. 그 다음에 치아바타라는 빵이 있어요. 치아바타는 이제 바게티가 이제 프랑스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만든 건데 이제 슬리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그 바게티하고 조금 경쟁적인 의미로 그렇게 만들었던 빵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에 바게티가 있으니까 이태리에는 유사한 빵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치아바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포카치아라는 빵. 요거는 치아바타 반죽에다 올리브, 뭐 견과류, 말린 과일, 뭐 요런 거 넣어서 요렇게 그 큼지막하게 해서 먹는 건데 요것도 맛이 괜찮아요. 이렇게 뭐죠? 이렇게 대롱같이 생긴 빵도 있고. 이렇게 빼빼로처럼 긴 거요. 그거는 그리신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스파게티 집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컵에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꼽아주죠. 그래서 뭐 그거 이렇게 아작아작 먹고. 그 와인집에서도 좀 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먹는 빵이 있어요. 파네토네라고 해서 이만하게 소프트하죠. 여기는 정말 그 견과보다는 이제 말린 드라이 프루츠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빵을 이렇게 파서 먹으면 빵도 폭신하고 안에 그런 거 많이 들어가고 해서 나중에 뭐 시중에 제과점에도 나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파네토네라고 이렇게 보이시면은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은 커피하고 드시면 아주 맛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빵은 이렇게 드시면은 뭐 이태리 빵은 대충 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한 단계 이제 우리가 이태리에 대해서 좀 이태리 요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많이 얘기하는 식재료들 그런 것들은 뭔가 그리고 또 이태리의 이제 피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빵 종류에 대해서 오늘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재료와 빵 얘기는 이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파스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